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을 앞두고 개딸들에게 SOS를 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을 향해 검찰 출석 날짜와 시간을 알리면서 결집을 호소하는 한편 원내외 인사들에게는 결백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극성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붙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별세 소식에 독서를 쏟아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2검대는 중앙일간지 칼럼니스트도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죽기를 원했는데 윤 대통령 부친이 별세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비판에 나섰습니다. 공산 세력과 북한에 굴복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제 같은 김 전 위원장의 발언에 비판 댓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난 1월 28일 이재명에 대한 검찰 소환이 이루어졌었지요. 기억하시겠지만 출두하는 이재명을 지지자들이 연호했고 이런 분위기 속에 이재명의 일종의 정치 탄압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검찰 앞마당에서 정치 이벤트가 크게 한판 벌어진 것인데요. 그 이후 조사실로 들어간 이재명은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실제 조사 시간만 8시간에 달했는데 하지만 이렇다 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재명이 33쪽의 진술서를 내고는 입을 닫았기 때문이었지요. 검찰 질문서가 150쪽가량이었는데 질문을 던지는 족족히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처럼 이른바 이재명의 검찰 출두 진술서는 이재명의 나름의 잔대가리였습니다. 출석 불응에 대한 비난 여론을 피하면서 조사도 피해가는 효과를 거둔 것이지요. 차라리 이럴 거면 서면 진술서를 그냥 우편으로 받았어도 될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시 이재명의 검찰 출두가 오늘 기준으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재명이 개딸 등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검찰 출석 날짜와 시간을 알리면서 결집을 호소하는 한편 원내외 인사들에게는 결백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재명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포스터인데요. 보시다시피 해당 포스터에는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글귀가 적혀 있고 이재명 자신의 뒷모습과 이재명을 향한 사진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포스터에 적시되어 있는 검찰 출석 장소와 시간이 소상하게 기재돼 있다는 점인데 당당하게 맞서겠다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결집을 호소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해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 검찰청에 출두하는데 좀 많이들 나와 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다시 검찰청 앞마당에서 한바탕 정치 이벤트가 펼쳐질 듯한데요. 이 밖에도 이재명은 이날 각 시도당 위원회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난데없이 백현동을 거론하면서 또다시 나를 소환했는데 벌써 네 번째다.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구속영장 청구 쇼에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당당한 척, 결백한 척, 무도한 검찰의 피해자인 척 척척척하고 있지만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의혹으로 세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내일 조사에서도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재명 검찰 소환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간 이재명에 대한 검찰 소환은 그 실효성은 없었고 정치 이벤트, 정치쇼만 남은 그런 소환이었습니다. 내일도 아마 출석 불응에 대한 비난 여론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출두 진술서로 조사도 피해가는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물론 원론적으로는 어느 쪽을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 전에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건 검찰의 책무이고 이재명은 피조사자의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재명이 일반인이 아닌 제1야당 대표라는 점에서는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정성 없는 법 기술을 국민 앞에서 계속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고요. 검찰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이재명과 관련한 숱한 혐의에 대한 수사가 너무나 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장동의 경우 검찰, 경찰 수사만 벌써 2회를 넘기기도 했죠. 따라서 이제는 수사 단계에 결론을 내려야 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혐의가 있는지 아니면 무혐의인지, 혐의가 있다면 구속기소인지 불구속기소인지, 무혐의라면 왜 무혐의인지 빨리 결정하고 발표해서 이재명과 관련한 논란을 이제는 매듭지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간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쓸데없는 에너지가 소비되어 왔고 또 얼마나 큰 갈등이 초래됐습니까? 이제 검찰 단계에서의 수사를 매듭지어야 하지 않겠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원수지간에도 사람이 죽으면 문상을 가는 게 산 사람의 도리이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붙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께서 별세함에 따라 여야가 간만에 정쟁을 멈추고 한마음으로 조문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와 박광원 원내대표 그리고 김민석 정책위 의장, 조정식 사무총장 등 이른바 당 사역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고 문재인도 조화를 보내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어제 정오쯤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비판하는 논평을 낸 뒤에 오후에 추가 논평을 준비했다가 상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내지 않았다고 하고요. 당초 오늘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기로 했던 이른바 1특검 4대 국정조사 촉구대회도 수년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걸 민주당이 잘했다라고 하기보단 정치적 도의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듯한데요.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는 극성 민주당 지지자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붙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별세에도 독서를 쏟아내고 있고 이 가운데는 중앙일간지 칼럼니스트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 부친이 별세한 당일인 지난 15일 경향신문 칼럼니스트 겸 평론가 위근우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자, 살 날린 게 잘못 갔나 라고 적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죽기를 원했는데 윤 대통령 부친이 별세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글에 인간이길 포기하는 말 창피한 줄 아시라 사람이 되어라 등의 댓글을 달며 항의했지만 위 씨는 16일 오전 10시 30분 현재까지 해당 글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위근우 씨는 경향신문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고 과거 MBC TV 비평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팬카페 재명인의 마을에도 윤 대통령 부친 별세를 조롱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부친이 광복절인 15일에 별세했다며 기쁜 광복절, 축배를 들자 친일파가 광복절에 죽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왜 혼자 가셨어요? 아들도 동행해야지. 나라 말아먹을 아들을 생산한 자. 빠른 시일 내에 아들 부부 데리고 가시라. 저런 인간에게 별세라는 말이 아깝다 등 폐륜적인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클리앙 등 친야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조롱글이 쏟아졌는데요. 윤 대통령 부친께서 92세 별세한 것과 관련해 참 오래도 살았다. 친일 부역자들은 참 오래 산다. 남들 피 빨아먹어서 그런 거겠죠? 라고 하질 않나. 광복절에 아주 좋은 소식이다. 윤 부친 사망은 매우 유감이다. 우리가 바란 건 아드님 사망. 순장해야 한다. 아들 감옥 가는 거 꼭 봤어야 하는데 아쉽다. 그래도 덕분에 윤 대통령이 며칠 일 안 할 테니 그건 다행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밉지만 사람 목숨 가지고 그런 농담은 좀 그렇다며 자제를 촉구했지만 소용이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데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더불어민주당이란 정당의 수준이 그따위니까 지지자들의 수준도 그따위인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난데없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저제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며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자, 그러자 민주당이 바로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채널에 심취해 있다는 둥, 유신 독재 시대를 살고 있냐는 등의 비난을 이어갔는데 여기에 김종인 씨가 가세한 것입니다. 자, 오늘 한 방송에 출연한 김종인 씨는 아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쪽에 굴복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혀를 찼는데요. 그러면서 김종인 씨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고 1인당 GDP가 지금 3만 불이 훨씬 넘는 상황에 있는데 여기에 아직도 옛날과 같은 사고방식에 무슨 좌판이 우판이 이런 것을 거론할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며 지금 자꾸 자유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누가 특별하게 자유를 반대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는 정치행위라는 것이 별로 국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자 네티즌들이 발끈하고 나섰는데 김종인 씨의 발언이 참 한심하다는 댓글 일색이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대놓고 공산당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 천지다라고 썼고, 자, 다른 네티즌은 경기 동부연합과 이석기는 실체가 없는 가공의 인물인가라며 김종인 씨를 직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네티즌은 북한에 굴복할 사람 이미 굴복한 사람 많다. 김정은이한테 결제받기 위해 빳빳한 자세로 서 있던 삶은 소대가리. 김여정한테 특등머저리라고 혼나니까 뭐 대화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라고 이런 자들은 이미 굴복한 자들 아닌가라고 썼습니다. 또한 그 뒤에 이어진 댓글에서도 문 씨와 그 일당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도 모르겠냐. 그리고 최명과 그 일당들이라는 비판적 댓글이 올라왔고 다른 네티즌은 김종인 씨의 행태를 가리켜 어르신 나이를 많이 잡수시더니 감이 많이 떨어지셨네요. 북에 굴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북에 종속되어 있는 놈들 수도 없이 많다는 거 모르십니까? 곧 편히 쉬실 날이 오겠네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워낙 네티즌들이 핵심을 잘 짚어 비판을 해서 제가 따로 비판할 게 없는 듯한데요.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김종인 씨가 아직도 정치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것 자체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